주로 느끼는 증상은 포만감, 백만감, 통증이 가장 많았다. 상복부 통증 증후군은 이제 뭐 식사를 하든 안 하든 특별히 상관없이 주로 이제 이 명치하고 이 배꼽 주위 사이, 이 상복부에 이제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는 경우에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식후 불쾌감, 이제 식후 불쾌 증후군은 불편 증후군은 주로 이제 통증보다는 통증이 뭐 약간 같이 동반될 수는 있는데 식사를 하기 시작해도 식사를 끝까지 다 못 드실 정도로 금방 이렇게 조기 포만감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다 끝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충만감, 식후에 이제 계속해서 상복부가 이렇게 팽만돼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의외로 심각하다. 유인실 씨는 이번이 벌써 3번째 입원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 갑자기 밀려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허리를 펼 수도 없고요. 누울 수도 없고 물론 잠도 못 자고 진땀이 뚝뚝뚝뚝 빠지고 온 몸에 막 이렇게 손에는 물론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 정도로 통증이 왔었어요. 건강했던 유인실 씨에게 소화불량증이 시작된 것은 2년 전 남편의 미국 파견 근무에 동행하면서부터다. 이국 땅살이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던 유인실 씨는 몇 달 사이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쌓여 있는 이분이 이제 불편해하시는 게 가슴이 쓰리고 화끈거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흉통이 생겼어요. 흉통이 생겼는데 거의 흉통이 생길 즈음에 정신적인 충격이나 또 주변 상황에 어려운 점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해소가 잘 안 된 거죠.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는 증상으로 환자가 받는 고통은 크다. 우리가 마음 먹는 거하고 위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몰랐어요. 위가 그렇게 예민한지. 그러면서 설사 이제 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 산이 이제 원래 위가 강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한 방울의 그 위산이 똑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나 같은 환자는 그게 한 대박으로 느껴진대요. 위가 이렇게 민감해져 있으면. 그러면 전혀 그냥 그 일반적인 보통 약제로 너무나 보통 사람한테 잘 들을 약이 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소아관운동학회 조사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화성 궤양은 약을 일정 기간 복용하면 치료가 끝나는 것이고 또 암 같은 그런 중증 질환에 이환됐을 경우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나가면은 일단 치료 반응을 봐가면서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는데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도 다양하고 또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감각 또 각자의 개성이 달라서 획일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실은 궤양이나 또 암이나 이런 뚜렷하고 혹은 또 심한 질환에 비해서 어쩌면은 상대적으로 더 삶의 질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체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는 위로는 식도, 그리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소화관 장기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자루나 다람 빠진 풍선 같죠? 위는 크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 제일 위에 뚜껑 같은 부분을 궁융부, 그리고 가운데를 체부, 위에 아래 3분의 1 부분을 전정부라고 합니다. 체부에서는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전정부에서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위는 보기보다 꽤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어른의 경우 약 1.5에서 2리터의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6시간에 걸쳐 음식물을 천천히 소장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의 소화 과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경우 위 속의 음식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복통, 속쓰림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북 익산의 한적한 시골 마을. 김장철을 맞아 부부가 무거지에 한창이다. 올해 환갑을 넘긴 이재현 씨. 고된 농사일에도 작은 병실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가 소화불량증을 앓기 시작한 것은 7년 전부터다. 애기 쓰면서 그 막 입도 심하게 하는 사람 같이 미식미식 오고 쓰리고 그냥 하여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말랐었어요. 살뜰하진 않아도 은근한 정으로 다져온 부부 사이. 하지만 어느 날 부부 갈등으로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문제가 됐다. 너무나 그냥 막 그때는 억울했어요. 너무나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속이 썩어가지고.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20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빠진 이재현 씨.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다. 쑥 같은 걸로, 신죽 같은 걸로 아마 두어서너 식구라 먹었던 말똥 그래도 밥은 먹었다가는 뭐 그러고 저러고 그냥 채워서 그냥 다 토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위도 괜찮다는데 그 거부 반응이 생겨갖고 그러더라고요. 속상할 때 식사를 하시면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위장에 병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속상했다는 감정이 뇌에서 영향을 주고 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위장관이 그 순간에 기능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거거든요. 대한소화관운동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은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했는데 부부 갈등과 자식 문제의 비중이 가장 컸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중 스트레스는 가장 뚜렷한 요인으로 꼽힌다. 돌진한 나들과 가을 나들이에 나선 허성희 씨. 매사 명쾌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인 그녀는 어디서나 눈에 띈다. 자롭고 활발한 겉모습과는 달리 허성희 씨는 예민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다. 저 별명이 바늘이죠. 바늘? 예. 왜요? 이제 제가 좀 저도 잘 몰랐는데요. 친구들이 저한테 뭐 말 이렇게 하는 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말도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건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대받아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왔어요? 성격이 다른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스트레스는 존재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대화로 풀고 싶은 허성희 씨는 무뚝뚝한 남편의 태도에 답답할 때가 많다. 오늘은 왜 아빠한테 안 가실까요? 나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를 해주면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나는 그거는 못한다. 서로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려 답답하죠. 싸워서 득이 없잖아요. 득이 있으면은 만약에 말다툼을 해가지고 득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득이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복통. 명치 쪽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은 한 번 시작됐다 하면 며칠씩 이어졌다. 이거 진짜 위 암 아닐까? 저 진짜 그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그냥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는 저는 정말 황당하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위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는 위전도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와 공포 영화를 보게 해 스트레스를 준 후 각각 위의 움직임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공복 시 위의 움직임은 평상시와 스트레스 상황 시 모두 분당 3회로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식후였다.
안정적인 위 운동을 보이는 평상시와는 달리 스트레스를 줬을 때 위의 움직임은